자, 다음은 14강 통계적 추정입니다. 마지막 단원이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저 단원에 대해서는 좀 스토리적인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공식만 알고 그냥 그거에 잘 적용시키면 되는데, 그 공식이 이렇기 때문에 쓰는 거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공식만 하고 답 내고 질문하고 모르겠어요. 공식만 하고 답 나고 질문하고 모르겠어요. 공식만 하고 저 문제 풀고 맞췄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답 맞추고 문제를 풀고 맞긴 맞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데요. 그럼 바로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여기 파트의 매력이에요. 아무도 상황을 모르는데 답은 맞아요. 참 신기한 상황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비빌 꼬아서 변형시켜 놓는 순간 애들이 잘 못 풀어요. 왜? 공식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그냥 그런 상황들을 쭉 나열해 줄 건데, 그걸 또 여러분들은 대충 들을 거라고. 알아, 내가 뻔히 알고 있어. 또 졸려. 왜냐면 여기가 졸리거든. 나도 알아. 그럼 졸려가지고 또 졸아.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공식에 대입하고 답 맞추고 모르겠어요. 공식에 대입하고 답 맞추고 알긴 알겠는데 너 왜 이렇게 풀었니? 그러게요. 이런다고. 내가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나 진짜 이 직업을 그만하고 싶을 정도야. 왜냐면 매일마다 똑같아. 소름이 돋을 정도야. 매일마다 똑같아. 갈게. 잘 들어달라는 소리야. 그 소리는.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에서의 조사라고 하는 그 상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네 글자는 통계 쪽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평소에 누가 뭐 좀 잘못해가지고 어떤 뭐 기업이 잘못해서 뭔가 뉴스에 나오면서 그 파란 박스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그 검찰 써 있으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파란 박스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되게 편하게 들고 다니는 그런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런 느낌에서도 나오는 멘트야. 맞지? 전수조사는 저는 전체라는 그 전자, 수는 손수자, 그냥 전체를 손수 다 하겠습니다. 내가 수작업으로 다 조사하겠다는 거니까 닥치고 전체를 다 조사하겠다는 소리야. 그 법원 쪽에서, 그 검찰 쪽에서의 전수조사의 느낌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용구가 굉장히 뭔가 심하게 잘못했어. 그러면은 내 핸드폰에 어떤 상황, 뭘 검색했고, 그런 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나만 쓰레기니? 아무튼 그렇고, 또는 뭐랄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컴퓨터 가지고 있는 파일, 그런 것들이잖아. 근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통계 쪽만 생각해본다면 전수조사라는 건 이런 느낌이야. 인부조사는 무조건 전수조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빌라를 보고서 저 빌라에 난 4명 정도 살 것 같아. 4명.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거기 한 명이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70평짜리 집 안에 이용구 혼자 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 앉아서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띵동 눌러서 몇 명 사세요? 4명이요. 몇 명 사세요? 저 혼자 사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돼. 표본조사는 샘플링이야. 얘는 샘플이야. 일부분만 조사하겠다는 거야. 일부분만 조사하겠다고. 왜 그런 짓을 하지? 일단 볼게. 전수조사는 뭐라고요?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니까 토탈이야.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뭐라고? 일부분만 조사하겠다고. 표본조사는 최근에 이제 그걸 했잖아. 선거라는 개념을 했잖아. 선거를 안 해봤잖아. 해본 사람 있나? 생일 지나면 하는 건가? 선거를 하러 들어가서 선거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오는 순간 어느 그 선거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한 번인가 당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MBC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서 있어. 그래서 나한테 다가와. 혹시 출구조사에 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난 뭐라고 했어? 아니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만약에 응한다라고 쳐볼게. 응하시겠습니까? 네 라고 하시면은 몇 번 뽑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물어보면은 그것도 내 맘이야 사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정치적인 색깔 파란색 이게 지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8번을 찍었다고 칠게. 8번을 찍었다고 칠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8번을 찍었다고 말 안 해도 돼. 8번을 찍었어도 불구하고 저 13번 찍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저 기권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럼 그걸 믿겠냐고. 뭐 관심 없어.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근데 이 표본 조사를 모든 선거장에 가서 그 MBC 그 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모든 선거장에 가서 다 조사하는 게 그게 전수조사지. 근데 그건 전수조사 하면 안 되지. 왜? 그건 선거법이 위반하냐 그거는. 그거 왜 다 물어봐 그거를.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표본조사라는 그 개념은 일부분만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시간이 줄어. 모든 상황에서 다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려면 당연히 인원도 필요하고 그럼 인원에 따른 뭔가 인건비 같은 게 존재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니야. 저는 비용도 별로 많이 들지 않지. 비용이 많이 들 거야. 반대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겠지. 근데 표본조사에 심각한 단점이 있어. 정확도가 떨어져. 얘는 당연히 전수조사하니까 개 정확하겠지. 당연히 정확한 거 아니야? 정확한 거지. 요거에 대해서 예시가 이번에 선거에서 드러났잖아. 이 출구조사, 이 표본조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더 앞섰잖아. 뉴스 안 보니? 지분이 누구 됐는지 알잖아 지금. 맞지? 그 반대쪽 분이 0.몇 % 앞섰다고. 1%가 아무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걸 다 확인했더니 역전됐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개념이야? 그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구분질 수 있겠지? 시험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와. 다음 중 전수조사인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 중에서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뭐냐면 내가 약을 만들었어. 감기약 같은 거 말이야. 백신을 만들었다고 치자고. 그럼 그거를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다 쓰면은 뭘 팔 거야. 맞잖아. 뭘 팔 거냐고. 다 쓰면은 뭘 팔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몇 개 정도만 시연을 해서 얘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럼 무조건 표본조사를 해야 돼. 전수조사하면은 팔 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됐죠? 여기까지? 저거랑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되고요.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남자들 슬프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기 위한 징병검사. 징병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몇 명만 하면은 그 태국은 이렇다더라? 들어봤니? 남자들 들어봤어 태국? 태국의 징병검사. 진짜 뭐지? 그게 뭔가 거기 가가지고 뭘 뽑는 거야. 뭘 뽑아. 그럼 하나는 가는 거고 하나는 안 가는 거야. 와, 개쩔지 않냐 그거? 와 대단한 거야.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됐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 집단과 표본 집단 뭐 저런 단어가 있는데 단어를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해볼게. 마치 그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리고 있는 거야. 전체 집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야. 뭐 자료들이 뭐 엄청 많겠지 뭐. 그래도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구가 동작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작구에 제가 남자니까 성인 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인 남성의 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동작구의 성인 남성의 키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뭐 171도 있고 158도 있고 194도 있고요. 2m 몇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런 전체 자료가 있다고. 동작구에 있는 성인 남성, 난 동작구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성인 남성의 키 자료들이 다 있다라고 쓸게. 그럼 저 자료들 안에도 평균이 있을 거야. 동의하세요? 저 자료에 평균이 있을 거라고. 키에 평균이 있을 거고 저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 분산이 있을 거고요. 저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를 더 균일화시킨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 맞죠? 지금까지 우리가 저런 것들을 공부를 했던 거고 저런 걸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평균은 m이라고 쓸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쓰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저 동작구의 성인 남성 키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 따라,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쳐봐. 그럼 전수조사 한다고 쳐봐. 만약에 내가 동작구민이라고 쳐볼게. 갑자기 우편물로 오거나 어떻게 문자가 왔어. 내일 몇 월 며칠 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 사이에 동작구청에 오셔서 키를 재고 가세요 라고 했어. 이용호 갈까? 절대. 뭐야 왜 아니래. 뭐야. 난 안 가. 바빠. 그리고 나 그 대응하고 싶지 않아. 이 나라에 뭔가 좀 적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치자고.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치자고. 아니 나 갈 거야. 갈 건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바쁜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나만 있을까? 존나 많을 거라고. 절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분명히 또라이 법칙 있잖아. 또라이 보존 법칙 있다고. 아무리 그 집단이 멀쩡하더라도 분명히 또라이는 한두 명씩 있단 말이야. 저긴 전수조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맞지?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건 무조건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표본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를 할 건데 이 유능하신 동작구청장님이 유능한 이윤구를 바라보고서 당신이 그렇게 통계를 잘한다며 라고 이렇게 연락을 왔어. 아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번 올해 동작구의 성인 남성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당신한테 임무를 맡기겠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라고.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히 난 뭐 하겠어? 서양수학 앞에서 키를 재는 그런 어떤 도구를 놓고서 앞에서 키 좀 재주세요. 키 좀 재주세요.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표본조사야. 표본조사야. 자 이제 여기서 이 집단, 이 인간들, 이 동작구에서 있는 그 인간들, 이 남자 인간들을 추출할 거라고. 추출. 이걸 추출이라고 해. 추출. 추출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보건 추출이 있어. 이거 용어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비보건 추출이 있어. 일단 보건 추출은 뭐야? 비보건 추출이 뭐고? 보건이라는 단어는 복원된다라는 그 느낌을 상기시켜 보신다면요. 내가 어떤 주머니에서 이렇게 뽑았어. 뽑은 다음에 뭘 봤어? 다시 집어넣으면 그게 보건 추출이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비보건 추출은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 같은 거. 내가 뽑았어. 보고 간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그건 비보건 추출. 다 집어넣지 않으면 그게 비보건 추출이라고.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을 일단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는 얘를 추출을 할 건데 어떤 추출이냐면 임의 추출한다라고 얘기해. 임의 추출이라는 저 단어의 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추출한다는 얘기야. 아무렇게나 추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키를 조작한다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작구의 성인 남성 키를 조작하고 싶다면, 좀 크게 만들고 싶다면 좀 작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말 안 거는 거야. 그럼 그건 임의 추출이 아니야. 커 보이는 사람한테 키 좀 재주세요. 사탕 드릴게요. 작아 보이는 사람한테 저 키 재고 싶은데 꺼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임의 추출이 아닌 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내가 눈 감고 있어도 키 좀 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임의 추출이라고. 근데 그 임의 추출에 대한 어떤 기본 배경은, 그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이 되냐 비보건 추출이냐에 대한 대화는
얘는 보건 추출에 기반이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약속되어 있대.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무건 추출이 뭔 개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저기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서 있어. 예를 들어서 동혁이가 규영이에 대해 얘기했어요. 키 좀 재주세요. 키 쟀어. 그리고 쟤 저쪽 편의점 가서 뭐 바나나 우유 처먹고서 다시 돌아와. 근데 내가 쟤를 기억을 못해. 키 좀 재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제가 아까 쟀는데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보건 추출이라고. 쟤를 내가 만약에 배제해버리는 순간 그건 비보건 추출이잖아. 쟤를 내가 그러세요? 꺼지세요 라고 하는 거는 비보건 추출이라고. 상관없다고. 껐다가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해도 된다고. 그게 임의 추출이고 임의 추출은 보건 추출에 기반되어 있다고. 알겠어요? 일단 요 개념이야. 이게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그게 한국말로 그냥 한 줄로 게임 끝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면서 말해주지 않는다고. 대충 여기까지? 추출하기 존나 힘드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추출을 했다고 쳐. 동작구청장이 전화가 왔어. 이용한테 전화가 왔어.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추출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렇잖아. 그 정도도 필요하잖아.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0명 정도 할까요?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한 100명 정도 우리가 키를 재주죠. 키 재주세요. 키 재주세요. 그러면 100명 정도 되면 이제 그날 철수하는 상황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걔가 표본의 크기. 여기서는 방금 n이라고 100이라고 했지만 n이라고 할게. 그래서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이거 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n번째 자료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괜찮을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게 지금 뭐냐면 표본 집단이에요. 얘는 표본 집단. 저 집단의 이름은 표본 집단이 되겠고, 그럼 요 평균, 내가 하루 동안 n명만큼 이렇게 뭔가 키를 쟀을 때 저 자료에 대한 역시나 또 평균이 나오겠죠. 맞으세요? 저 자료에 대한 분산이 나오겠죠. 맞으세요? 저 자료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올 거라고. 김명준, 집에 가 그냥. 지겨워 죽겠어 진짜로. 10분 동안 기다려줬는데도 똑같으면 어떡해.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뭐야?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이고, 얘는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이고, 얘는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요게 평균이라고 쓰고 얘도 평균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랑 비교가 안 되잖아. 얘를 비교하고 싶어서 여기 앞에 문자를 써 이제. 모분산,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얘는 표본 평균, 얘는 표본 분산. 피입이 좀 많아. 표준 편차. 힘들어. 됐나요? 그래서 저 앞에 저 글자들이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랑 비교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 집단이라고 불러. 그래서 저 개념이 모 집단과 표본 집단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저거인 거야. 그럼 모는 뭐냐면 어미 모자야,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집단 중에서 제일 상위 계층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모는 전체, 토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평균, 전체 분산, 전체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자고. 엄마는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얘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런데 표준 편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약속돼 있어. 얘는 대문자 S로 쓰기로 약속돼 있어. 그러니까 통계 쪽에서 대문자 S라고 쓰면 표본 표준 편차고,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쓰여지게 된대. 그리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돼 있대. 약속돼 있다고. 뭐라고 써야 되게 약속돼 있냐면 그런 X라고 하는 별량들의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짝대기를 붙이고 X바라고 쓰겠대. X바는 이제 지금부터 저 표본 평균인 거야. 표본 집단의 평균인 거야. 그래서 쟤를 써보신다면 요건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총 n개 있으니까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찡찡찡찡 하셔서 얘는 xn까지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눈 숫자가 될 거야. 괜찮을까요? 표본 분사는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표본 분사는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하지 않기로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잖아. 너의 분산이고 너의 표준 편차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는 하루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이 3월 1일이라고 친다면 3월 1일 동안 키를 잰 거야. 그럼 만약에 요거의 평균이 173이 나왔다고 친다면 모평균이 173이야? 그건 아니야. 그건 지금 방금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없다고. 단정질 수가 없다고. 왜냐면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얘를 좀 많이 하는 거야. 3월 1일 날도 하고 3월 2일 날도 하고 3월 3일 날도 하고 이 동작구청장이랑 나랑 쇼부를 봤을 때 한 달 정도라고 친다면 3월 31일까지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고.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임의 추출이고 보건 추출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잰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말했을 때 키 좀 재주세요라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키 좀 재주세요라고 할 때 저 어제 쟀는데요? 아 그럼 꺼지세요가 아니라 네 오늘 재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보건 추출이라고. 일단 우리는 100명 뭐 이렇게 인원수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그럼 요게 대해서 내가 만약에 3월 1일 날 쟀다라고 쳐볼게. 3월 1일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본 집단의 평균 그거를 x1 바라고 칠게. 우리끼리. 됐지? 그 다음에 3월 2일 날 우리가 평균을 잰 거 표본 평균에서 잰 거를 x2 바라고 칠게. 됐죠? 3월 3일 날 또 우리가 그 표본 집단을 만들었고 그거의 평균을 x3 바라고 칠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3월 30일 정도까지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시면 걔는 x3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꼭 31일 필요 없어. 더 많으면 많아도 괜찮아. 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표본 평균이고 너도 표본 평균이고 너도 표본 평균이고 너도 표본 평균인데 이게 중요해. 지금부터 중요해요.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공식은 요겁니다.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얘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잘 들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랑 동일시한다고. 아니라고. 얘는 한 번 상황에서 일시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생기는 평균이 되겠고 얘는 수많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됐나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일 수도 있지. 이 표본 평균들에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값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 그지 같은 놈들이 얘랑 얘를 동일시한다고.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얘는 너의 분산이고. 왜 그래? 표정 똑바로 해. 나 분명히 다 설명했어요. 얘는 이거의 분산이고 얘는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31일에 평균들에 퍼져 있는 정도라고. 맞아요? 그거야. 됐지? 그리고 당연히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존재할 거야. 이 세 가지가 나오니까 저걸 알아야 돼. 오케이? 저걸 알아야 돼. 표본 평균들의 평균. 한번 생각해봐. 3월 1일 날 평균 쟀고 평균 쟀어. 좀 많이 쟀잖아. 만약에 100명씩만 재도 3,100명을 한 거야. 3,100명의 평균을 쟀어. 그럼 거의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본 평균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 추정하는 방법이 이거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여기는 모평균하고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냥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반감해 살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냥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다. 우린 쟤랑 같다라고 일시적으로 만들면 되고, 표본평균들의 분산은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어. 원래 모 분산 있죠.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래. 왜냐고 묻지 마. 그냥 그렇다는데 어떡해.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저 일단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쟤는 루트 씌워주시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괜찮을까요? 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공식이 세 번째 거야. 표본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요 세 가지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고 있을 거고 저거 가지고 문제 풀 거라고. 되시겠어요? 된 거야? 근데 말이야, 이런 걸 구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한 번만 더. 우리는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못 구하니까 이걸로 대체하고 이걸로 대체하고 이걸로 대체할 건데, 잘 들으세요. 얘는 인정하겠다고. 요걸로 대체하는 거 인정하겠는데 얘는 이거래. 요거는 뭐라고? 모표준편차라고. 야, 모표준편차를 알고 있다라는 소리는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소리 아닌가? 이 자료들을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 좀 약간 뭔가 좀 모순이 생기지 않니? 요 공식이 요거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이거를 야, 이걸 알면 당연히 이것도 아는 거니까 왜 개뻘짓을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말한다고. 모표준편차가 4다. 그래 놓고 모평균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말라고.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모표준편차를 안 주는 상황이 나와. 근데 표본표준편차가 나와 있어. 다시 말할게. 요거랑 요거는 같아? 다르지? 좋아. 아주 잘했어 지금. 아주 잘했어. 달라. 근데 이것도 그냥 그렇대. 아우 얘랑 얘는 몰라도 되는데 이건 알아야 돼. 표본표준편차는 모 표준편차를 대체할 수 있대. 요 시그마 몰라. 모 표준편차가 안 나왔어. 근데 표본 표준편차가 4다라고 나왔으면 그냥 여기다가 4 써도 된다고. 오케이? 표본 표준편차가 얘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아시겠죠? 얘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얘 주어졌으면 얘를 갖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얘를 직접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주기만 한다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스토리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걔가지고 요거 설명하려고 개뻘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랑 동일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그럼 표본평균의 분포라고 표현이 되는데 정규분포가 나올 거야. 이 정규분포, 평소에 우리가 쓰는 저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얘가 모평균이고 얘가 모분산인 거야 지금.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얼마만큼 이미 추출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게 이제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모 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가 되는 거겠고요.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균이 나올 텐데 이게 표본 평균일 거야.
n개에 대한 표본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그거의 평균, 그거에 대한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요 공식에 의해서 요거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표준편차 또는 요 분산은요, 요 공식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으로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이야. 저 공식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바꿔주실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저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요 개념이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잠깐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주머니 속에 1 숫자 적혀 있고요. 2 숫자 적혀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그런 바구니가 있어요. 그때 뭐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복원주차례라는 단어 써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시행을 두 번 반복했을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저거의 값을 구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반복했다는 소리가 표본의 크기가 2란 소리예요. 두 개 뽑았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꺼낸 공에 적혀 있는 평균이 x바라고 하는 저거 표본 평균이라고 독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뽑았을 때 그때의 어떤 공의 그 숫자라고 할까요? 를 x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낸 그 공의 숫자를 x2라고 쓰신다면 그걸 2로 나눈 게 얘가 뭐가 된다고? 표본 평균이 되겠다고요. 괜찮을까요? 걔가 지금 2라고 했기 때문에요. 요걸 그대로 한번 써보신다면 x1 더하기 x2가 4가 되게 하는 그런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무슨 말? 공의 숫자잖아. 공에 적혀있는 숫자잖아. 숫자의 합이 4가 되게 하는 확률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숫자의 합이 4가 되게 하는 그런 확률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1 또는 2 또는 3이기 때문에 1이고 3일 수도 있고 2고 2일 수도 있고 3이고 1일 수도 있다고. 맞죠? 일단 저거 가지고서 표를 잠깐 그려볼게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가 있는데 1이 되는 확률은 총 7개가 있나요? 8개가 있나요? 8개가 있네요. 8분의 1이 되겠고 2는 2개 있으니까 8분의 2가 되겠고 얘는 8분의 5가 되는 느낌인데 그러면은 1, 3 이렇게 뽑는 거는 1을 뽑고 3을 뽑는 거니까 요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8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1 곱하기 8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x1이랑 x2가 2, 2일 때는 2, 2 두 번 뽑는 거니까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뽑는다면 3을 뽑고요. 그 다음에 1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저걸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상황에서 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는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상황이기에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함수가 저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저거 보시고서 우리는 저게 이항분포를 따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행횟수 n이 되겠고요. 5분의 2가 나올 확률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R 아래에 있는 밑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6n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블라블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의 EX 바를 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VX 바를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EX 바는 기존에 있는 저 평균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아, 평균이 아니구나. 미안해. 저거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겠대. 얘는 얘랑 곱하시면은 5분의 2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하신 다음에 또 5분의 3을 곱하시면 25분의 6n이라고 쓸 수 있겠지. 저게 분산이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저기는 저 친구는 원래 평균하고 똑같으니까요. 얘는 5분의 2n이 되는 거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는 건데 표본의 크기는 6이 되겠고요. 원래 분산 25분의 6n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25분의 1n이 되겠고 얘는 25분의 10n이라고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더한 게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n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별표 한번 쳐주시고 왜 별표 치라고 했는지를 느껴보시면서 가보시기 바래요. 주머니 속에 11222233이라고 하는 저런 공이 있어요. 그때 이 주머니에서 이미 추출한 3개의 공이 적힌 수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저걸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저렇게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분산은 36 곱하기 vx 바라고 우리가 구하실 수 있을 거야. 맞죠? 그런데 저 vx 바라고 하는 거는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써보신다면 저 vx라고 하는 저 기존에 있던 저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는 건데 이미 추출한 3개의 공이라고 했으니 표본의 크기는 3이 될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12 곱하기 vx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걸 구해서 거기다 12를 곱하면 된다고. 그럼 저것만 구하면 되는데 저거는 뭐야? 다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것만 잘 보신다고 한다면 저거 보고서 x에 대한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싶어야 돼요. 얘는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한번 잡아주시고 총 8개 중에서 얘는 2개 있고요. 얘는 8개 중에서 4개 있고요. 8개 중에서 2개 있을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럼 저거에 따른 우리는 분산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만 있으면요. 그때 분산 구해보시면 걔는 2분의 1이 된대요. 나도 뒤에서 봤어요. 그럼 계산하시면 답은 6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분명히 나는 x에 대한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 미친 짓을 해요. x바에 대한 상황을 막 그려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x바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어도 너는 x에 대한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글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세요. 부탁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4번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공용자전거 1회 이용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자가 10분이래요. 쟤는 모집단에 대한 정기분포가 될 것 같네요. 50분,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때 이 도시의 공용자전거를 이용한 시민 중에서 25명만 이미 추출했대요. 맞나요? 25명만 이미 추출한 상황이 되겠고, 그럼 우리는 저 정규분포가 얘는 모집단이었지만 이제 표본집단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50이 되는 상황이겠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20으로 나눠주면은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항상 몇의 제곱으로 제곱수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1회 이용 시간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표본 평균을 얘기해요. 표본 평균이 48 이상, 그 다음에 54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서술형에서 이거 x바라고 안 쓰고 x라고 쓰면 문제 생깁니다. 당연히 그런 거겠지. 저 상황에서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표준화를 시켜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 이 표준화 시킬 때 요걸 또 쓴다고 미친 사람처럼 한두 명 보는 게 아니라고. 요거 쓰는 거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 z 2가 되는 상황일 거야. 저 계산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정규분포 저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게 x바래요. 그러면 x에 대한 모집단의 정규분포 50,8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크기가 16이라고 있기 때문에 n이 16이라고 잡아보시면 그거의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가 기존의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64를 16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8을 루트 16으로 나눠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은 맞추시는 겁니다. 얘는 8을 4로 나눠주면 2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지? 지금 얘는 세 번째 줄까지 읽은 상황이겠고, 정규분포가 저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처리한 게 y바라고 했으니 y에 대한 전체 평균은 75, 시그마 제곱. 그때 여기는 이 친구가 n이 지금 25라고 했으니 우리는 y 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75, 5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다고요. 그냥 공식에 대입한 거야. 그냥 끝났지 뭐. 그러면 x바에 대해서는 얘를 보고 표준화시켜야 되고 y바에 대해서는 얘를 가지고 표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출발 z 53을 50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1.5 더하기 p 제도 표준화시켜 각기 다른 어떤 자료를 하나의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69를 75로 빼시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시그마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게 얼마라고요? 1일 거라고. 깝치지 말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시고 여기가 0이 되겠고 얘가 1.5가 되겠고 요 넓이랑 뭐랑 더해서 1이 될까라는 생각인데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5일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5가 되게 하는 그런 시그마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시그마 구하고 나서 마지막 또 최종적인 결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주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얘를 안 쓴다고, 여기 앞에 이걸 안 쓰고 얘만 쓴다고, n 요것만 쓴다고, 제발 부탁인데 얘랑 얘는 지금 다른 집단이기 때문에 제발 저것 좀 쓰는 연습 좀 하라고. 지금 안 하면 9월달도 안 되고, 문과분을 얘기하는 거야. 9월달도 안 되고 10월달에도 안 할 거고 내신 볼 때도 안 할 거고 지 멋대로 그냥 난 그렇게 살 건데 왜 네가 나한테 지랄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문제 풀고 틀리고 뭐 내 점수는 내 책임이다 뭐 이렇게 하고 갑니다. 다음 6번. 그럴 거면 학원 왜 다녀 나랑. 어느 지역의 학생들의 1일 인터넷 사용 시간은 x는 뭐 저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지겹죠 이제 좀. n, 30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9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n이 9라고 하는 소리가 되겠고 그때 x반은 n, 30을 3으로 나누면 10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저는 지금 좀 빠른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 나보다 빠를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함수 gk, hk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억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G0을 구해볼게요. G0은요. K 자리에다 0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X가 M보다 작거나 같다. H0은요. 저 두 번째에다가 K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X바가 M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따로 뭐 표준화시킬 필요가 없고요. 평균의 기준으로 왼쪽 파트고요. 평균의 기준으로 오른쪽 파트니까 당연히 저 확률은 0.5겠죠. 그쵸? 표준화시켜도 똑같겠고요. 아무튼 얘는 맞아요. 됐죠? 여기까지? 이거 지금 바로 안 들어오면 숙제를 안 한 거잖아. 그거는 니은이야. 천천히 해. 깝치지 말고. G3입니다. G3 구하세요. Px M 플러스 90이 되겠고 그 다음에 H는요. Px 바 M-30이라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된 거야 여기까지? 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표준화 시키세요. Z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면처럼 나눠주시면 3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도 Z로 바꿔주시면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면처럼 나눠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시면요. 이렇게 그리셨을 때 0을 기점으로 얘는 3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저 넓이랑 3보다 작거나 같은 저 넓이나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똑같이 해보시면은 아마 틀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요? 또박또박 쓰고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학교의 체육대회에서 학급 대항 멀리뛰기 시합을 하는데 각 학급에 이미 추천한 학생 4명의 멀리뛰기 기록에 대한 저렇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볼게요. P.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 X바가 상수 L보다 크면 예선 통과 확률이 나온다고. 근데 어느 학급의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은 196.8에서 그리고 표준편차는 10이 된다라고 했어. 걔는 X에 대한 정규분포야. 196.8, 10의 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다고. 동의하세요? 얘는 한 학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야. 근데 4명이라고 한다면 n이 4라고 한다면 그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똑같겠고 196.8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0을 루트 4로 나눠주시면 5니까 5의 제곱으로 바뀐단 말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이 학급의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0.8770이기 때문에 얘를 얘 가지고서 표준화 시켜 보신다고 한다면 Z L-196.8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고 맞죠? 그거에 대해서 얘가 0.8770이기 때문에 우리는 0.8770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0.5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요 음수값이 될 것 같다는 건 기대감이 있겠고 그러면 0.3770을 찾아봤더니 1.1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16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기는 저 숫자가 마이너스 1.16이라고 생각하시고 A값 구하시면 될 거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이 좀 길어도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필요한 어떤 자료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8번 문제랑 9번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8번 문제랑 9번 문제는 뭐 항상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열차 문제랑 똑같이 저것도 반드시 나오고 항상 많이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끝내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 할 겁니다. 난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해야지. 가볼게.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너의 평균은 60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6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는 뭘 의미해? 한 학생에 대한 평균인 거야. 맞지? 학생 한 명에 대한 평균이라고. 근데 무게가 558g 이상이 되면 삐 소리가 나는 그 느낌 느껴본 적 있지? 나만 느껴보니? 딱 내가 탔는데 삐 소리 나서 아이씨 막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씨 그 딴 얘기 아씨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한번 그 엘리베이터 봉사라고 그걸 왜 시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하게 됐어.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면 그냥 그 꼰대분들 그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는 그 꼰대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몇 층 가시겠으면 7층 눌러주세요. 7층 눌러주고 13층 눌러주고 뭐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한 20대 한 초반이었어 그때가. 그날 한 5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좀 이상해. 중량이 저 정도 되면은 삐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 4명만 타도 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못 타. 근데 그게 이 엘리베이터가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윤가 여기 여기 앉은데 여기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삐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해 그 이제 출입문이 되겠고. 사람들이 이렇게 4명 정도만 이렇게 서도 삐 소리가 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만 앉는 게 아니잖아. 뭔가 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도 하잖아. 좀 더 들어오잖아? 좀 더 들어오면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인수인계를 받은 게 뭐냐면 여기 뒤로 가면 갈수록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좀 삐소리가 덜 난대.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좀 뒤로 좀만 더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말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알겠다 하고서 나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내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난 그렇게 인수인계 받고 뒤로 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뒤로 있는 사람들은 계속 뒤로 가야 되는 거야. 계속. 상상을 해보라고. 뒤로 가고 이 사람도 계속 뒤로 가.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지. 욕먹었어 교회에서. 어디까지 뒤로 가라고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욕먹고 시무룩해지고 나 그때 좀 소심했거든. 어떤 좀 지금 같았으면 뭐야? 막 이렇게 하겠 텐데 뭐 나한테 시키지도 않지.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런 경험이 있네요.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 이 문제 풀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 나. 그때 나 막 그때 어떤 이상한 장로님, 좀 나이 많았지만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어디까지 뒤로 가라는 거야? 내리세요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럴 거면 내리세요. 다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무게가 558g 이상이 되면 삐 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천한 9명이 탑승했대. 9명이 탑승한 상황이라고. 맞죠? 그러면 저 558g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첫 번째 학생에 대한 몸무게, 두 번째 학생에 대한 몸무게, 세 번째 학생에 대한 몸무게, 9번째 학생에 대한 몸무게를 다 더한 숫자가 얼마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고? 삐 소리가 난다고. 558g 이상이면 삐 소리가 난다고. 동의해요? 일단 요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확률이 되는 거야. 이 확률이야. 이 확률인데 이건 못 구해. 왜 못 구해? 못 구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요건데. 근데 우리는 저 자료를 표본 평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는 이 친구를 n이 9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평균이랑 분산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자료를 9로 나눠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저 친구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럼 558을 9로 나누시는 그 작업을 하면 된다고. 6, 9, 54니까 62가 되겠죠? 62, 표본 평균이 62 이상이 될 확률이랑 요거랑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라고. 9로 나눈 건데 뭔 상관이야? 됐나요? 요 작업이야. 근데 생각보다 이걸 못한다고. 질문 개 많다고 맨날. 얘는 그럼 뭐겠어요?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60. 6이라는 숫자를 루트 9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니까 2의 제곱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얘는 PZ1 이상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질문하지 마요. 알았죠? 넘어갑시다. 9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은 저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4병을 한 세트로 판매한대.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일단 한 병에 대한 용량에 대한 어떤 정규분포를 쓰시면요. 200,6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한 세트는 4병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한 세트의 용량이 잘 읽어야 돼. 한 세트의 용량이 788 그 다음에 836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품으로 판정한다고. 그럼 정품으로 판정될 확률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단 말이야. 맞죠? 여기는 뭐라고? 4병의 합이라고. 첫 번째 병의 무게.
두 번째 병의 무게, 세 번째 병의 무게, 네 번째 병의 무게란 말이야. 그때 여기는 이 친구를 4로 나눠주셔서 표본 평균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지. 맞지? 그래서 얘는 정품이 될 확률을 구한다는 개념은 요걸 구하시면 되겠고, 얘는 197인 것 같고, 얘는 Z로 바꾸실 수 아니 X 바로 바꾸실 수 있겠고요. 얘는 209로 바꿀 수 있어. 4, 9, 36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기 때문에 4병이 저런 거니까 n이 2가 되겠죠? n이 2일 때에 대한 대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똑같고요. 6을 n이 4잖아요. 뭐하는 새끼예요. 그럼 6을 저 소리 때문에 핑계거리 하나 생겨서 아니다. 6을 1로 나눠주면 3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가시면 될 거야. 따라서 얘는 P 마이너스 1 Z 3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맞죠? 저 이거 빨리 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알죠? 이게 평균의 기준으로 표준면차 1만큼 차이 났고 3만큼 차이 나니까 이렇게 바로 쓰는 거. 저번 시간에 말했는데 내가 이거 m 플러스 2 시그마가 z값이 2가 되는 거니까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게 바로 눈에 띄지 않으면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요. 알겠죠? 됐어 여기까지? 그렇구나.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시면 아직 안 끝났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3이라고 써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0.3413이 되겠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까지는 0.4987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하시면 되는데 저 친구랑 저 친구랑 더해보시면 0.84가 되는 것 같다. 맞니? 0.84가 돼. 딱 떨어지네요. 0.3413이랑 0.4987이랑 더하면 저거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이제 저게 정품이 될 확률이야.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0.84면 정품이 될 확률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수 2세트 A, B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한 세트의 제품만 정품일 확률이래. 다시 한 번 더. 이 공장에 생산된 음료수 2세트 A, B 2세트 그 중에서 한 세트의 제품만 정품일 확률이니까 저 상황은 독립시행이지. 독립시행의 확률, 시행의 수 콤비네이션, 나홀의 수. 두 개 중에서 정품이 되는 거. 나올 확률, 나홀의 수. 안 나올 확률, 안 나올 횟수. 맞죠? 정품이 될 확률 0.84. 여기다 0.84 땡기시고 그리고 얘는 0.16 땡기시고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 봤을 때 맨 뒷자리가 다 다르니까 이걸 보시고 6, 4, 24 곱하기 2니까 8 잡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돼요. 오케이? 되시겠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는 1483번까지 1483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고 좀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념 수업으로는 마지막 시간. 여기가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의 개념을 몰라요. 근데 여기는 개념만 알고 있고 좀 뭐 감정만 잘 잡고 있으면은 다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역시나 스토리적인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공식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셔서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공식으로만 처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알았지? 부탁해. 내가 너네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 그래서 선생이잖아.
여기를 그냥 공식화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나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지. 갈게. 잘 들어줘. 자, 개념이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이야. 진짜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추정이라는 거는 근사값을 구하겠다는 거야. 정확한 값을 원하는 게 아니야. 추정이라는 거는 정확한 값을 나온다고 하면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지. 저번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어떤 집단이 있어. 그리고 그 집단이 그 어떤 내부에서의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약속했고요. 요게 이제 별량들이 존재하겠지. 어떤 자료들이 존재할 텐데 역시나 저번 주와 동일하게 그 자료의 상황은 동작구의 성인 남성의 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가볼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뭘 뽑았던 것 같아. 추출이라고 했고요. 추출은 복원 추출이 있었고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했고 임의 추출은 랜덤으로 뽑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랜덤으로 뽑았을 때는 복원 추출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맞지? 그랬을 때 이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얘는 표본 집단이라고 하죠.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집단이라는 단어 또는 뭐 사건이라는 단어를 이제 집합이라고 안 써요. 그래서 저 집단이라는 저 단어는 집합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벤 다이어그램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자료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뽑잖아요. 이제 이 자료들, 이런 어떤 키들을 뽑은 상황이야. 키를 쟀단 말이지. 그 자료가 n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n개를 뽑았다라고 하고 그때 그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게 이 표본 집단에서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제 이런 표본 집단을 여러 개 만들어서 맞죠? 여러 개 만들어서 그들의 막 평균을 재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일단 천천히 단계적으로 간다면 요 표본 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하죠. 표본 평균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냐면 X바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표본 평균은 X바야. 그리고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했고 표본 표준 편차는 라지 S라고 쓰기로 약속했는데 요 두 개는 굳이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살짝 줬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때 요 표본 집단들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그 표본 평균들을 평균을 낸 걸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되겠고 그 친구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고 그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서 그때 공식이 저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숙제를 해왔다면 여기까지 다 알고 있을 거야. 맞니? 여기까지? 된 거지? 자, 오늘은 그럼 뭐를 하는 거냐면 자, 이제 나는 동작구청 장이랑 이윤구와 좀 대화를 할 거야. 장은 동작구청 장이고 이윤구는 이윤구야. 이거 쓰지 마. 이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자, 동작구청 장이 나한테 물어봤어. 혹시 당신이 그렇게 통계를 잘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 그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을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야. 됐지? 그럼 나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됐죠? 부탁을 한 상황이라고. 자, 그러면 나는 네라고 하고 언제까지요? 라고 물어볼 거야.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친다면 저번 주 상황에서는 동작구청장이 이렇게 말한 거야. 한 달을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쳐보자고. 저번 시간에는 한 달 정도를 준 상황이야.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보고 드릴게요.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쓸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친다면 뭐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해줬다고 친다면 내가 뭐 100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표본의 크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신다면 나는 매일매일 100명씩 잴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저번 주 상황인 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짜증이 나지 이렇게. 나는 지금 여기를 똑바로 안 들으면 병신 된다는 건 나 알고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 나 왜 돌아보겠네 진짜. 어우 씨.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너네를 무시하면서 설명하는 거잖아.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발악하는 거잖아 지금. 됐니? 잘 들어줘.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지금 기운이 잘못 받아들이는 건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번 주라고. 오늘 저 모평균의 추정은 동작구의 성인 남성의 키를 조사해 주세요. 평균을 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라고 했을 때 이 동작구청장님이 내일 오전 9시까지요 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황당해서 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통계를 아는 사람이기에 네, 알겠습니다 이럴 거라고. 왜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는 추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한 달 동안 했을 때는 뭔가 좀 자료가 나오겠지만 오늘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일 오전 9시에 보고해달라고 한다면 정확한 값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치? 아, 그냥 나는 알아먹은 거야. 아, 추정값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 거야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물어보겠지.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거야. 내가 표본의 크기는 알아먹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뢰도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있을 거라고. 이제 저 신뢰도라는 단어를 설명할 거야. 신뢰도. 통계 쪽에서 신뢰도라고 하는 그 숫자는 95%나 99%를 제일 많이 쓴대. 95%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99%를 쓴대. 나는 통계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은 몰라.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난 고딩 수학으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신뢰도가 95%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95%라고 하는 거고, 신뢰도가 99%라고 하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99%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들어줘야 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신뢰도가 몇 %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동작구청장이 좀 통계를 좀 아는 사람인가 봐. 아, 네. 표본의 크기는 100명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저 95%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거야. 아니, 100% 신뢰도라는 거는 뭔가 좀 신뢰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신뢰도라는 게 100%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퍼센트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이분이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쳐볼게. 그래서 신뢰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100%라고 해볼게. 100%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은 내가 씩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푹 잘 거야.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왠 줄 알아? 내일 가서 이렇게 보고하면 돼. 다 해오셨나요? 네. 뭐죠? 보고. 네. 이 동작구의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은 2cm에서부터
2m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 말하면 신뢰도 몇 %야? 무조건이잖아. 무조건이라고. 누가 반박해? 100%잖아. 자, 그럼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굳이 좋을 필요 없어. 좋은 건 아니란 소리야.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서 그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당연히 정확도는 높아지지. 하지만 그 뭔가 의뢰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그래서 100%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신뢰도는 몇 %로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95%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저 대화를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신뢰도가 95%라는 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겠다고요. 출발해 볼게요. 신뢰도 95%. 저거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가운데가 0이 될 거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0.95가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0.95일 때야 이렇게 대칭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0.475가 될 텐데 그럼 저 확률이 0.475가 되게 하는 그 Z값을 구한다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걔가 0.475가 되게 하는 그 Z값을 확인해 보시면 1.96이라는 숫자가 나와. 그걸 외우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면 존나게 잘 외워. 외우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왜냐면 2로 바뀔 수가 있어. 문제에서 너네를 계산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2로 바꿀 수도 있고 1.9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지 마. 알았지? 그거는 문제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거야. 근데 나는 강사다 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96이 되겠지.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1.96, 1.96일 거야. 자, 그러면 저 표준 정규 분포 곡선과 Z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0.95가 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0.95가 되게 하는 저 부분은 어떤 확률이냐면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우리는 보통 라지 X 가지고서 Z로 바꾸는 표준화를 시켰는데 나는 이제 Z 가지고서 역표준화를 시킬 거야. 역표준화를 시킬 거야. 역표준화를 시키기 전에 다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이거는 꺼지시고 이 모집단을 X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거의 정규 분포를 만약에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때 평균이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했다면 저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요.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요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저번 시간에 다 했던 행동이야. 그때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준화 시킨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 친구를 역표준화 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96 저 Z라고 하는 저 값은 표본 평균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때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눌 거라고. 맞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때 Z값이 이렇게 될 테니까. 맞나요? 그리고 나는 저 지금 제목이
무평균의 추정이기 때문에 무평균이라는 저 단어는 m이랑 똑같기 때문에 나는 m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어서 여기는 이 친구를 m만 남기려고 해. m만 남기기 위해서는 이 친구 여기다가 곱하고 여기다가 곱하시고 그럼 절대값 x-m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주시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 과정은 내가 생략할 거고 그걸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된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된대. 그건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된대요. 그때 여기 부분 있지. 이 안에 있는 저 부분. 저 부분이 보고 내용이야. 내가 내일 아침에 보고하러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 동작구의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은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 자, 이제 저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또 다시 예시로. 내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표본의 크기는 100명으로 잡았고 예를 들어서 쓸 필요 없어요. 100명이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로 잡았어. 95%로 하라고 해서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100명의 키를 조사를 했어.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100명의 키를 조사했고 그거를 엑셀에다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평균을 조사했더니 그냥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 표본 평균 값이 175가 나왔다고 쳤겠다. 175.0이 나왔다고 쳐볼게.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표준 변차. 이 표준 변차는 일단은 10이라고 할게. 계산이 설명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이라고 표현해 보신다면 이제 내일 보고서를 이렇게 잡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평균이라는 저 친구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때 x바라고 하는 저 친구는 175고요. 1.96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신뢰도 95%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지금 100명이기 때문에 얘는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 변차는 10이 될 겁니다. 얘도 10이고 얘도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1이 되고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1.96을 빼고 1.96을 더하시면 돼요. 즉 내가 구했던 175라고 하는 표본 평균에서 1.96을 빼시고 175에다가 1.96을 더하신 저 값의 범위가 됩니다. 저 범위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동작구청장님이 사례비를 주면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 작업이야. 즉 답이 요거라고. 그리고 저거를 내가 보고 내용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 저게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야. 저게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95%의 신뢰 구간은 공식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두 번째 신뢰도가 99%라고 친다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겠어? 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저 값이 저 상황이 여기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0.99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여기 부분의 넓이는 당연히 저 친구를 반으로 나눈 숫자이기 때문에 0. 얼마냐? 495인가? 95 이렇게 되겠지? 0.49 그러신다면 우리는 0.49가 되게 하는 그 z값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 값은 2.58이 되는데 저건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58이 되는데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셔서 우리는 0.99라고 하는 저 숫자가 마이너스 2.58 그 다음에 z 2.58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여기 부분을 역표준화 시켜서 처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z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가 뭐냐면 신뢰도 99%에서의 신뢰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다고요. 괜찮겠나요?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은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값만 좀 변한 상황이야.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저 상황에서의 z값이라고.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아까 동작구청 장님이 나한테 신뢰도를 99%로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난 저기 보고자료에서 2.58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1.96을. 그래서 저 값만 변화시키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 일단 주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이 표준 편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저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 표준 편차 자리, 이 표준 편차 자리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표준 편차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뭐 표준 편차야? 모 표준 편차라는 거는 뭐라는 거는 토탈,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의 표준 편차라고. 근데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전체 분산을 구했어야 되는 건데 분산을 구한다는 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건데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평균을 알고 있는 거잖아. 모집단의 평균을 몰라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모 표준 편차를 아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공식에다가 대입한다는 거.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저거를 구하는 어떤 공무원이라고 친다면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 생각이 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게 정상인데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막 고민을 했겠지. 아니 저거를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대입하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은 S 바라고 했고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했고 표준 편차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우리는 구하는 방법을 모르지만은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했다고 치자고. 그 친구를 지금 S라고 했단 말이야. 괜찮죠? 다시 한번 말할게. 얘는 몰라. 절대로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안다고. 왜냐하면 내가 100명을 통해서 구했던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너네한테 이걸 구하라고 하진 않아. 이걸 줄 거라고 그냥. 이걸 구하는 방법은 나도 모르고 너네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 상황에 있어서 이 100명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저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친구를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다고. 다시 요거 일단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했긴 했지만 저 시그마에 있는 저 숫자는 모 표준 편차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긴 여기에다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시면 되겠다고요. 아시겠어요? 졸라 힘드네. 된 거야? 99%의 의미 말씀을 드렸고 여기 파트에서는 신뢰도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줄게. 일단 이렇게 지저분하게 쓴 상황인데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이렇게 한번 써드릴게요.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신뢰 구간, 나는 목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신뢰 구간은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때 현재 여기는 요 숫자랑 요 숫자는 표본 평균이야. 요런 친구들은 표본 평균이라고. 내가 100명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야. 딱 한 번 시행했을 때 말이지. 한 번 표본을 냈을 때 그때 표본 평균에다가 어떤 수를 빼고 어떤 수를 더한 값으로 저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 답은 저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부등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저 A 값은요. A라고 하는 저 친구는 그냥 내가 잠깐 치환한 건데 저게 좀 복잡해서 그 A라고 하는 저 친구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딸려있는 거 봤고요. K가 뭐냐면 저런 값이에요. 95%는 1.96, 99%는 2.58. 그때 저 K라고 하는 저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실리상수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건 있는 말이에요. 실리상수라고 부르고요. 그 실리상수는 만약에 신뢰도가 95%일 때, 신뢰도가 99%일 때 저 두 가지만 만약에 나왔다고 친다면 95%일 때 그때 K 값은 K 95%라고 이렇게 쓸게요. 걔는 1.96이 될 거라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2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따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K가 99%일 때 실리상수는요 2.58이 되겠다고. 오케이? 됐나요? 자, 요 값은 K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얘 본질은 Z값이야. 진짜 본질은 Z값이라고. 이 값은 뭘 의미한다고? Z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95%일 때의 Z값이라고. 99%의 실리상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99, 0.99가 될 때의 그때 Z값이라고. 됐나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도 또 나중에 헛소리 할 텐데. 근데 내가 틀린 말은 안 하지 않니?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헛소리 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럼 일단 또 믿고 가야지 뭐. 된 거야? 부탁해. 진짜야? 나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일단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저 실내 구간을 어떤 그 수직선에다가 M축이라고 하는 어떤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M축에다가 표현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야. 얘가 x-a가 되겠고 얘는 x 플러스 a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다고. 저걸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면. 괜찮죠? 그때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요 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저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저거는 2a라고 보시면 돼. 근데 a를 내가 왜 이렇게 치환한 거야? 좀 걸리적거려서 그런 거고 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겠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잘 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걸 A라고 치환해서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편인 거고요. 다른 어떤 참고서나 학교에서는 저걸 A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A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저는 저걸 A라고 저렇게 치환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드디어 개념은 끝입니다. 확률통일 개념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20이래요. 사실 되게 웃겨요. 모표준 편차를 몰라야 되는 정상인데 저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M, 20의 제곱이라고 일단 써보고 갈게요. 그때 이 회사에서 생산한 비누 25개를 이미 추출했대. 표본의 크기가 25개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때 무게를 측정한 결과 그때 평균, 표본 평균 걔가 250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괜찮을까요? 그때 이 비누 한 개의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지금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250에다가 얼마만큼 뺀 거고 250에다가 얼마만큼 더한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때 그 얼마만큼을 우리끼리 뭐라고 하자고? 우리끼리야 A라고 하자고. 됐니?
그럼 저 A라고 하는 저 값에 대해서 우리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발 쓰시고, 부탁해. 이거 한번 꼭 쓰시고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제발 대가리 좋은 척 하지 마요. K라고 하는 저 숫자는 95%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95%의 Z값이니 1.96이라고 이거 보시고 1.96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는 25 쓰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5가 되겠고, 그때 모 표준변차는 20이니까 여기다 20을 때리면 돼요. 따라서 얘는 1.96 곱하기 4가 되는 거겠네요. 6, 4, 24니까 맨 마지막에 4가 되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다음은 2번입니다. 모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렇게 냈어요. 자,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는 표준변차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때 크기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n이 100이 되겠고요. 그때 표본의 평균, 너에 대한 평균이 30이 되겠고, 너에 대한 평균이 30인데 그냥 가. 이때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얘가 지금 30이 되는 거겠고, 그때 표준변차라고 했으니까 표본 표준변차야. 얘는 스몰 s야, 아니 라지 s인가? 라지 s. 걔는 5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 시그마 모르니까, 모 표준변차 모르니까 요걸로 대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C가 우리끼리 말하는 A잖아요. 그럼 2A라고 하는 소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2A라고 하는 저 숫자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2는 99%일 때의 Z값 2.58이죠. 그 다음에 루트 n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루트 100이 되겠고, 요거 시그마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라고 이질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오를 때 대입하셔야 된다고. 된 거야. 이렇게 계산 마무리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몰라도 되네요. 맞죠? 이거 몰라도 전혀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안 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이거 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답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3번입니다. 어느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이 평균이 m이고 표준변차가 시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평균, 얘는 모표준변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음식점을 방문한 64명, n이 64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때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주지 않았어요. 표본 평균이 뭔지 몰라요? 이 음식점에 방문한 고객의 주문 대기 시간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대요. 맞나요? 그때 뒤에서 앞에 거 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괜찮을까요? 따라서 해도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그럼 여기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표본 평균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에다 뭐 넣을 게 없잖아요.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2 곱하기 95%일 때 Z값, 저기 아래 보이네요. 1.9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이라는 저 친구는 루트 6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변차는 얼마인지 모르죠. 저거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됐어. 얘가 4.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계산해드리는 이유는 변태같이 하지 말라고. 제발 요거 막 곱하고 3.92라고 하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계산하시는데, 이거 계산 연습해야 돼요. 이 계산 연습을 내가 구몬수학 선생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지울게요. 이거 먼저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왜냐면 얘랑 곱하는 순간 벌써 재항이 몰려올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최대한 자연수를 좀 죽이시고요. 그리고 요걸로 나누는 게 좋을지 여기다 곱하는 게 나을지를 잘 판단해요. 그러면은 1.96, 나는 곱하는 거 선택할게요. 시그마는 얘랑 곱하시면 19.6이 될 거야. 그럼 눈에 보이겠죠? 시그마는 10 이렇게. 다시는 설명 안 해요. 이거 계산도 안 해줘요. 왜냐면 내가 못해요 계산을. 이렇게 가봅시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어떤 문제집을 사더라도 다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뭐 7이고 10인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얘는 모집단입니다.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미 추출한 그 크기가 7개를 뽑았을 수도 있고요. 10개를 뽑은 상황일 수도 있나 봐요.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표본 평균을 XA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이때 표본 평균은 XB 바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나 봐. 그때 저거와 저거의 분포를 이용하여 슬레도 95%로 추정한 모평균의 슬레 구간이 각각 저렇게 된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A, B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놓으시면요. 얘는 X 바 A 마이너스 95%니까 1.96인데 그것도 모르는구나. 지금 안 써져 있지. 95%에 대한 그 Z값 안 써져 있잖아. 그럼 안 써져 있으면 1.96이라고 쓰면 안 되고 K라고 그냥 쓰라고.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는 7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라고. 괜찮을까요? 얘는 XA 바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7 곱하기 루트 7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자고. 되겠니? XB라고 한다면 그때 표본 평균이 XB라고 해보신다면 그때 그 실내 구간은요. X바 B XB바 마이너스 K 곱하기 얘는 루트 10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XB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10분의 시그마라고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때 얘가 A고요. 얘가 B인 거고요. 얘가 C고요. 얘가 D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보기 안 읽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해석한 상황이에요. 괜찮을까요? 문제 읽고 한 거야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저는 디귿이 먼저 보여요. 왜 디귿이 먼저 보이냐? D에서 C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상황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느낌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누가 더 긴지를 확인하면 돼요. B-A라고 하는 저 값은요.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7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D-C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0분의 시그마가 될 거야. K라는 값이랑 시그마라는 값은 동일한 값을 갖고 있어요. 얘만 다른 상황이죠. 맞죠? 그럼 루트 7이 커요? 루트 10이 커요? 라고 한다면 루트 7이 더 클 거고요. 아니 루트 10이 더 클 거고요. 나눈 게 더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얘가 더 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커요.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맞아요. 나눈 것만 보라고 루트 7이랑 루트 10 중에서 누가 더 크냐고. 더 큰 걸로 나눈 게 더 작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쓰고 싶지도 않아. 원래 안 쓰고 그냥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는 너의 분산. 야 근데 분산의 대소관계는 표준 편차의 대소관계로 봐도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루트 씌운 거잖아. 또 분산이니까 또 분산으로 집착하지 말고 그런 걸 바보라고 부르는 거야. 왜 표준 편차로 갔으면 좋겠냐면 얘가 표준 편차야. 너의 표준 편차야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너의 표준 편차는 요거란 말이야. 맞지? 아니 또 이렇게 또 해야 돼? 또?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되냐고. 이렇게 루트 7분의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또 이제 표준 편차라고 바라볼 거냐고. 아니잖아. 요 자리가 표준 편차라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가 더 크다라고 아까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A 바의 분산, 표준 편차가 XB 바의 표준 편차보다 더 크다. 맞네요. 기억 맞아요? 니은 갑니다. 저 상황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표준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P XA 바라고 하는 저 친구를 Z로 바꿔주실 거예요. 정기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너도 역시나 얘는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루트 10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XA바라고 하는 저 친구를 Z로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M 플러스 2에서 M을 뺀 다음에 저걸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루트 7분의 시그마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 친구를 좀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Z, 얘는 루트 10분의 시그마분의 2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가 요 숫자보다 더 크니까, 큰 걸로 나눴으니까 저것도 막 성실하게 막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렸을 때요, 현재 여기 있는 요 값이, 자, 분모가 얘보다 얘가 더 큰 거니까 당연히 이 값이 더 큰 거 아니냐고. 야, 잘못했다. 내가 대가리가 지금 안 돌아가는데. 다시. 여기는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큰 거 맞지, 이게? 이게 더 큰 거니까 이게 더 작은 거지. 얘가 얘보다 더 작은 거야. 따라서 지금 여기는 요 친구를 P라고 쓰고 여기는 요 친구를 Q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 여기가 P가 되는 거겠고 여기가 Q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P보다 작은 저 넓이가 Q보다 작은 저 넓이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 얘가 얘보다 더 작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정규분포 저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라고 했어요. 자, 똑같이 한번 가보시죠. 얘는 m,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건데 그때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어요. 그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오케이. 그때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저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요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11.76이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이제 저기다 살짝 대입하시면 돼요. 95%니까 1.96을 주고 있네요. 2 곱하기 1.96이 되겠고, 표본의 크기는 루트 n, 표준 편차는 뭔지 몰라. 이렇게 되겠네.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얘가 11.76이라고 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소수점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기는 이 친구는 3.92가 될 것 같아. 3.92야.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얘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충 3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이 덩어리가 3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이 덩어리가 3인 상황이니까 시그마랑 루트 n 값은 뭔지 모르지만 이 덩어리가 3인 걸로 계속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덩어리가 3이라는 거야. 근데 이 덩어리는 뭐라고?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맞나요? 너에 대한 정규분포를 표현해 오신다고 한다면 얘랑 똑같고요. 그때 여기는 이 친구가 3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고요. 괜찮겠죠? 이거 가지고서 우리는 표준화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할게요. 됐나요? 저 표준화 시키면 돼요. m 플러스 5.88에다가 m을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저렇게 따른다라고 한대. 오케이. 역시나 우리는 25명을 이미 추출을 했고요. 그때 하루 여가 시간의 평균, 표본 평균이 42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신뢰도 알파 퍼센트, 신뢰도를 모르네. 이번엔 신뢰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38.08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 45.92라고 하는 저 보고서에서 저걸 가지고서 우리는 신뢰도를 좀 추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표본의 크기가 42이기 때문에 저 45.9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42에다가 A만큼 더한 숫자일 거야. 맞니? 그러면은 45.9이라고 하는 저 숫자는 42에다가 3.91을 더한 숫자일 테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A가 3.9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끼리 말하는 A. 그럼 쟤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잘 먼저 좀 천천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뢰도 알파 %, 저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 K 값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고요. 저 K 값은 Z 값과 연관이 있다 이 생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얘는 K 루트 N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25니까 얘는 5가 되겠고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약분하시면 2가 되겠고 3.91을 2로 나눠주시면 K라고 하는 저 숫자는 1.96이 될 거야. 맞죠? 단정 짓지 마시고 실제로 Z 값이 1.96인 거 찾아보세요. 그럼 걔가 0.4750이니까 대칭 되시면 0.95라는 넓이를 갖고 있으니 그때 신뢰도 값은 그래서 9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괜찮겠어요? 됐죠? 만약에 저 K 값이 1.27이 나왔다고 친다면 그때 저 신뢰도 알파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황의 마지막 문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내신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올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뭐뭐이면 보시고 결과를 봤더니 다 신뢰 구간의 길이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맞죠? 모든 상황이 가정은 다 바뀌고 마지막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문제를 풀기 전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직접 쓰고 가라고 이렇게.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쓰시고 가라고. 저걸 쓰고 가는 거야. 저걸 안 쓰니까 못 푸는 거야. 기억 가볼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이거는 고려사항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신뢰도가 높아진대.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커진다라는 거지. 그럼 Z값이 커진다는 소리 아니니? Z값이 커진다는 소리는 K값이 커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겠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되시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입니다.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요 신뢰상수가 고정이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맞아요?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요 친구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아지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디귿 무평균 M이 커지면 무평균 자리가 없잖아. 뭔 상관이야. 제가 커지거나 작거나 신뢰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모르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만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적 추정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